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가까스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0.1% 오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막판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거였는데요.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5가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탑5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고요. 아래로 현대차와 삼성전기,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은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모두 다 이름을 올렸고요. 또 완성차 기업 내에서는 현대차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국제 유가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금융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KB금융이 2.3% 올랐고요. 우리금융지주도 1.76%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조금 더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삼성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실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주들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반도체 투톱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는 잠잠하게 거래를 마쳤고 나머지 중소형주라든지 장비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에 비해서 1.59% 상승해주면서 7만전자 타이틀을 잘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7만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400만 주 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대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 발언을 하면서 사실 어제는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좋지가 않았죠. 이 저사양 AI 반도체 규제안에 이 저사양 AI 반도체 칩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는 분위기였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타격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저사양 AI 반도체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 자체가 감산 효과인데 KB증권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3분기에 실적 바닥을 확인했고 4분기부터는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재고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규제안을 강화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받게 될 타격은 다른 AI용 반도체 칩 기업들보다 덜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져 오긴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최근 들어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덜 타격을 받았고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현대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차를 많이 매수했고요. 현대차의 주가 1.7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종가는 19만 1,800원에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쟁사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거래처인 부품업체의 사고 때문에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일본에서 이 도요타의 공장이 중단된 건데요. 따라서 일부 차량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쪽으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러한 반사수혜 기대감도 갖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업계는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증권에서는 현대차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6.1%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또 영업이익의 경우 131.5% 증가한 3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현대차는 여기에 이어서 배당 매력도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 25% 이상을 배당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매력도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로 종합을 해보자면 우선 일본에서의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배당 매력도까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어제 1%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 전환하면서 간신히 800포인트 선을 다시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선 모비스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피델릭스, 엘컴텍, 흥구석유, 그리고 퓨릿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흥구석유 눈여겨볼 만합니다. 흥구석유가 7.05% 오른 16,56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어제는 이렇게 에너지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또 한 번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란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병원을 폭격함에 따라 사상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국제적인 여론은 더욱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중동에서도 반발이 많이 심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중동전이 이제는 확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2.8 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전역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에너지주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더 치솟을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에너지주로는 흥구석유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피델릭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저사양 AI 반도체 칩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 중국 쪽으로 보내는 것을 규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가 4%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기술력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사양 AI 칩 등 중국 수출을 제한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고사양 AI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사양 AI 반도체 칩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엔비디아가 주가 타격을 받은 건데요. 그동안 엔비디아는 저사양 칩인 A800과 H800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해왔는데 이러한 규제 조치로 인해서 수출에 제한이 걸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피델릭스 쪽으로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어제 피델릭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29.97% 오른 1,943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피델릭스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 모바일 폰의 버퍼 메모리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설계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전문 회사인데요.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 동신반도체 주식 유한공사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 어느 정도 연줄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갈등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델릭스 쪽으로도 거래량이 무겁게 실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퓨릿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릿의 주가는 어제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35.14% 오른 14,46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퓨릿은 어제 처음으로 상장한 새내기 종목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이 되는 신너라는 소재의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새로운 신사업까지 추진을 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액 제조 과정에 사용이 되고 있는 전해액 첨가제 그리고 양극재 바인더 유기용매 제품을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하는 동시에 이제 자금을 모아서 2차 전지 사업도 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많이 몰렸고요. 어제 약했던 시장 속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해주는 주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평가도 나쁘지가 않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가뿐하게 출발을 했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는 만큼 퓨릿에도 거래량이 많이 몰렸고 35.14% 오른 14,46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 대비를 할 때 어떠한 특징주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최근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업체의 대표적인 국내 퓨어 업체로서 계속적인 우호적인 수급 주체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3분기에 적자 축소와 함께 4분기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선행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 그 본업단의 회복 이외에도 동사 같은 경우는 그 HBM 즉 AI용 반도체의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HBM 기술을 국내 경쟁사보다 기술력을 앞서가면서 이런 그 우위적인 지위가 중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추가적인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르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런 그 높아진 그 시장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다면 재차 그 상승 레벨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 수혜주로 기대가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C현 시스템, 덕산 하이메탈, 아바텍, LS 전선아시아, JI테크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가장 상단에 JC현 시스템과 덕산 하이메탈, 드론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다수의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 마감한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먼저 아바텍, MLCC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 공시를 내놓으면서 호실적의 투자자들의 주목도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면서 8.54% 상승하며 13,3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실적 부분에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 측면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인 LS 전선아시아와 JI테크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 두 종목은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공시는 없었는데요. 본장에서의 주목도를 받은 종목들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두 종목은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LS 전선아시아는 최근에 베트남 해저 케이블 사업 진출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고요. JI테크는 브론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주가 랠리 행진을 펼쳐온 종목이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JC현 시스템은 9.93%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8.97% 상승하며 7,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 외에도 다수의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퍼스텍과 코콤, PC디렉트,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등 다수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드론 관련 종목들에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장중에 미군이 이라크에 드론 공격을 격추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모빌리티 상용화 지원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소식에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제 모빌리티 엑스포를 앞둔 기대감으로 어제 주목을 강하게 받았으니까요. 오늘 본장에서의 드론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모비스, 삼화전자, HB테크놀로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가온전선과 모비스,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올라온 공시에 영향을 받았고요. 삼화전자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지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라는 점 확인하시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 종목이 어떤 공시에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온전선부터 살펴보시죠. 8.88% 하락하면서 17,6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채무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서 13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공시에 의해서 매도세가 몰려왔고요. 뿐만 아니라 모비스는 주가 급등에 따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끝으로 HB테크놀로지는 약 700만 주 가량의 추가 상장 공시를 전하면서 이렇게 HB테크놀로지 3.74% 하락하며 2,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요? 시간의 특징주로는 덕산 하이메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중동 사태가 계속해서 좀 격화되는 우려감에 어제 같은 경우 드론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덕산 하이메탈도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산사업부의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전일 시간에서 강한 모습이 나타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직접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반도체 패키지용 접합 소재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본업 단위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동사가 최근에 인수를 한 자회사 덕산 넵코스 같은 경우 역시 반도체향 장비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넵코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 특히 드론 쪽 항법 관련된 항법 장치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드론 관련된 수요가 최근 들어서 늘어남에 따라서 방산 사업부 역시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는 유의하시면서 매매에 대응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다시 한번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을 포함해서 다수의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모멘텀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도 주목도가 높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국내 증시 코스피는 그나마 상승 전환해 줬지만 코스닥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토마토투자증권과 함께 해보시면서 대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반등해 주기를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응원 메시지 남겨보도록 할 텐데요. 나는 투자자고 너는 시장이야. 자꾸 이렇게 하락하면 너 혼나.